안녕하십니까. 패트리시아 배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제작과 자료 수집은 박유빈 선생님이 해주셨고, 저는 논문과 발표를 맡게 된 김수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트리시아 배너는 1934년 버지니아 햄스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64년 파사데나 대학에서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1970년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내외과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때부터 석사 후 과정 연구자로서 연구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에 버클리 대학에서 스트레스 적응을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생리학 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은퇴 후에 시애틀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현재까지 역임을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리빙 레전드 오브 더 아메리카 어카데미 오브 너싱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시아 배너는 1984년, 1990년, 1996년, 2000년 총 4차례에 걸쳐 올해의 책을 수상하였습니다. 패트리시아 배너는 ICU에서 평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심장센터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1984년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임상간호 실무에서의 우수성과 힘, 직업에서의 스트레스와 직업 만족도를 출판하였고 1989년도에는 루벨과 함께 돌봄의 우수성을 출판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간호 실무의 전문성, 간호 임상 판단과 윤리를 출판하였고 그 밖에도 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론의 배경입니다. 실무 분야에서의 지식의 발전은 과학적인 연구를 기초한 이론을 통해 업무에서의 임상적 경험을 통해 현존하는 노하우를 통해 업무 지식의 확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간호는 실무와 과학적 조사, 관찰을 기초로 지식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것은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임상적 전문 지식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어떻게 아는 것의 차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knowing that은 이론적 설명으로 그 자체로 이론적 설명을 이끄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알게 되는 개별적인 방식을 뜻하고 어떻게 아는 것인 knowing how는 사건들 사이의 원인 관계를 설계함으로써 암에 도착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실무 지식을 얘기하며 정확하고 추상적인 형상화를 비껴가는 실무 지식을 뜻합니다. 개개인이 이론적 설명이 전개되기 전에 방법을 아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실무와 이론적 지식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배너는 초기 연구에서 간호사에 예상되는 사회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칼메와 함께 특수 간호 단위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차이를 연구하였습니다. 1974년과 75년도에는 간호 인력의 사용과 생산성 확인을 위한 자문으로 연구하여 신규 졸업 간호사의 능력과 직업 찾기, 업무 습득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배너는 능숙한 간호 실무의 본질, 질병의 스트레스와 대응, 능숙한 기술 습득과 임상 간호 지식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현재에도 중환자실 임상 전문가의 본질, 현식의 대응, 암 환자의 민속학적 연구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그의 간호학적 사고에 있어 버지니아 핸더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버클리 대학의 철학 교수인 스튜어트 드라이푸스에게서 현상학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배너는 또한 하이데거와 가다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배너는 인간을 마음과 신체로 묘사한 이원론적인 데카르트 학파를 논박하고 관심, 실무의 경험에 의해 정의된 자가 해석적인 존재로서 현상학으로 묘사한 하이데거를 지지하였습니다. 간호사가 경험이 쌓임에 따라 임상 지식은 실무와 이론적 지식을 조화시킨다고 하였고 인간은 항상 상황 속에서 존재한다고도 얘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제인 루벤, 피에르 케르고, 라자루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디스 루벨과는 12년 넘게 지식과 연구를 함께 하였고, 리차드 라자루스라는 버클리에서 박사 과정 중에 그의 연구 조교로 중년 남성의 일과 대처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함께 지휘하였습니다. 배너는 스튜어트 드라이프스와 하버트 드라이프스의 기술 습득 모형을 임상실무에 적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저서인 초보자에게서 전문가로에서 간호실무 능력을 드라이프스 모델에 적용하여 경험에 기초한 각 단계를 발달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조종사와 테스 숙련자의 수행을 연구함으로써 기술 습득 모델을 발전시키고 상황 중심적 관점에서 기술 습득 과정을 초보자, 진전된 초보자, 전문가, 숙련가, 전문가의 5단계로 기술하였습니다. 초보자에게서 전문가로 되어감에 따라 필요한 실무 능력과 역할을 규정한 것이 바로 전문가 역할 이론입니다. 배너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개념들로는 초보자, 진전된 초보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기술 습득의 초보 단계로서 상황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영역에서 유능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에서는 초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의 경우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졸업 간호사인 경우에는 초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분별력이 있는 판단을 활용할 수 없는 데 있으며 행동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체 맥락이 배제된 규칙이나 절차 혹은 지침을 따르지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이 가장 관련이 있는지 적절한가인지 규칙이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속성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전된 초보자는 겨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행을 하는 단계로서 실제 상황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고 반복적 의미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인식에 기초한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적 측면을 완전히 구체화할 수는 없는 단계로서 우선순위 정하기, 다른 양상들 간의 중요성을 구별하는 임상적 판단 등에 관해 여전히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졸업 간호사들의 기술 수준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임자는 현재,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중요한 것과 무지해도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단계로서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보통 간호 업무를 2에서 3년간 수행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숙련가는 상황을 한 측면이 아닌 전체로서 지각하고 지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적임자 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한 단계입니다. 상황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며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며 가장 두드러진 측면을 인식하고 직관력을 갖게 됩니다. 총체적 이해력으로 의사결정력이 향상되며 간호 업무를 3에서 5년간 수행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는 더 이상 분석적인 지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며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직관력에 의해 상황을 파악하며 다른 진단이나 해결책을 찾는 낭비 없이 정확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배너는 이를 전문가의 눈,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패러다임 사례에 근거한 수많은 경험적 배경을 통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타인의 경험도 성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의 측면은
맥락 없이 기술할 수 없고 측정 가능한 속성이나 본질의 정확도, 명확도도 획득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며 맥락 내에서 인지되고 이해되는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상황의 속성이란 상황의 측정 가능한 본질은 이전의 경험 없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임상 지식의 발달은 실무의 지식에 대한 조사나 기술로서 임상 경험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능력은 목적 기능과 의미에 의해 확인되고 설명된, 숙련된 수행이라고 해석학적으로는 정의합니다. 상식적 의미는 명확한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협의되지 않고도 인정된 또는 배경이 되는 지식을 얘기하며 기술 규칙은 행동의 규칙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적 서술을 뜻합니다. 영역은 유사한 목적, 의미, 기능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실무 영역을 뜻하고 예시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목적, 의미, 기능, 결과를 나타내며 쉽게 다른 상황에서 해석되거나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실제 임상 증거의 결과, 이론적 지식이 이론적 이해를 증가시킬 실제 임상적 증거에 의해 세련되고 변화되고 확산될 때 획득하게 되며 형식 모형은 인과적, 상호작용, 관계의 패턴에 대한 이론적 도해, 상황에 대해 초보자를 안내하는 데 유용합니다. 비형식 모델은 상황적이거나 맥락에 의한 인간 지식은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고 예시나 패러다임 사례였던 전체 과거 경험을 구성합니다. 지침은 가르침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험의 단계로서 숙련된 수행을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패러다임 사례는 임상 경험이 미래의 상황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변화시킵니다. 실무 지식은 기술을 연습하고 문화적 실무를 익힘으로써 취해지는 것을 뜻하고 이론 지식은 실제 상황의 발생에 대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에 대한 형식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중요점은 상황의 측면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을 주장하는 구체화된 지식에 대한 지각 상태를 뜻합니다. 배너는 간호 실무 속에 파묻혀 있는 지식을 발견하고 서술할 목적으로 임상 간호 실무를 연구하였습니다. 배너의 전문가 역할 이론은 드라이프스의 능력의 5단계를 이용하여 간호 실무의 기술 습득을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기능과 목적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기납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술 습득은 돕는 역할입니다. 돕는 관계는 치료를 위한 분위기 생성과 몰입 설정이 필요하고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하며 환자의 회복을 조정하고 참여를 확대시킵니다. 환자의 가족에서 정서적, 정보적 지지 제공을 하고 교육과 중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교육과 지도 기능입니다. 환자의 학습 준비,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과정에 대한 합리성을 주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진단과 환자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환자 상태의 특이한 변화에 대한 감지와 설명, 초기 경고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험에 대한 잠재성과 다양한 치료 전략에 대한 반응을 사정합니다. 네 번째, 빠른 변화 상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극도의 생애 위협적인 응급 상황에 대한 능숙한 수행으로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의료진의 지시가 유용할 때까지 환자의 위기 규명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치료적인 중재 제공 및 감독입니다. 최소한의 위험과 합병증으로 정맥 치료의 시작과 유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투약하기, 치유, 안락과 적합한 배출을 위한 상처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6번째, 건강관리 실무의 드량상 및 감독입니다. 이것은 안전한 의학과 간호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배경체계를 제공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조직적 수행 능력입니다. 환자 요구와 욕구 조정, 순성화하고 충족시키며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한 치료팀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너의 이론은 6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석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료는 없습니다. 독립적인 현실의 의미는 추상적 용어 또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자연과학의 전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반응적인 자료는 없다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자료를 중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자연과학의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는 기술과 실무, 의도, 기대, 그리고 결과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확실한 전체 용어로 바꾸는 것은 어떤 목적 또는 의미를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 문화와 언어, 역사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이해와 해석에 대해 같은 배경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 기술, 실무, 의도, 기대, 결과에 배어있는 의미들은 완벽하게 명백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유사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고 참여자와 관련 있는 실무가에 의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통합적이고 통체적인 존재이며 심신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체현된 지식은 경험과 전문적 기능을 통해 숙련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너의 이론을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간입니다. 미리 정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의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신체, 개인적인 관심, 시간성의 역할을 이해하여야 하며 따라서 신체, 정신을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데카르트식의 심신이원론에 반대하였습니다. 번째, 건강입니다. 배너는 건강과 질병 상태에 대해 실제 경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건강은 사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안녕은 건강 총체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강은 질병의 부재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더라도 스스로 질병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배너는 환경이란 용어 대신 상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부여된 의미를 포함하였습니다. 상황적 의미인, 즉 인간이 처한 상황과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해석, 이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존재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입니다. 간호란 돌봄의 관계로서 관계와 관심에 대한 강화된 상태를 뜻합니다. 도움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돌봄이므로 돌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배너는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임상 간호 실무를 서술하였습니다. 간호사에 의해 적용된 사례가 초보자에서 전문가로에 실려 있습니다. 펜토는 임상 간호 전문가의 수행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에 배너의 이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임상 전문 간호사로서 숙련된 수행을 배우기 위한 기초로서 아미카 프로젝트에 수련된 간호사들이 보고한 기술들과 함께 공통에 증명된 능력들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증명하였습니다. 대학원 과정의 교과 과정 평가를 위한 5개의 예비 범주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엄은 간호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배너의 7가지 실무 영역이 아니라 드라이푸스 모형을 유용하게 적용한 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드라이프스 모형을 적용한 결과 간호교육자들은 학습 요구가 임상지식 개발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경험적 배경에 따라 적절한 간호교육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가치화하였습니다. 임상의 증진 단계 개발, 새로운 졸업생의 오리엔테이션 교육 과정, 임상 지식 개발 세미나,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 실무에도 이 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패턴은 임상 전문 간호사의 수행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 사용하였고, 바스코와 블랙, 실버는 간호 임상 지식의 발전과 근무 연수 간의 차이에 대한 기초로 사용하였습니다. 네버벌드는 기초 및 고급 프리셉터 개발에 이용하였고, 브라머닷과 페럴은 3차 교육병원과 간호대학 간의 교육 프로젝트에서 사례 분석 패러다임을 사용하였습니다. 크리스만과 젤스만은 지원 배치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교차 훈련 과정의 개발에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은 수술실, ICU, ER 같은 특수부서에만 이 이론을 적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 아산은 전체 병동에서 적용을 하여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간호부는 임상 간호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98년도부터 이제 위원회를 조직하고 간호사들의 경력 관리 제도를 개발하였습니다. 목표는 간호사들의 직업적 발전이나 임상에서의 경력 개발을 통한 간호 전문성의 인정을 통해 간호의 질 향상 및 간호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락앤 골드는 아미카 프로젝트 연구원이었고 인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모형들을 간호를 안내하고 지식을 대체하여 결국 조화로 이끄는 지도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모형들은 도구로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하고 간호의 관계적 총체적 직관적 영역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론의 평가입니다. 먼저 명확성입니다. 각 개념들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개념들의 관계도 논리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간결성입니다. 기술 습득과 관련되어 비교적 간단하고 실무에서 관찰하고 서술할 수 있는 비교의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관성입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간호 실무를 서술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능력의 5단계와 각 단계 속에 내재된 의도와 의미를 확인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두 번째, 검증 가능성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검증되었고 간호 실습에 대한 보편적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간호치료의 상황적 의미로서의 진입과 의미를 밝히는 데는 방법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전문가 역할 이론의 결론입니다. 임상 간호 실무를 규명하고 정의하고 서술하기 위한 보편적인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인간을 서술하였고 삶의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의미와 능력을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너의 간호 실무 단계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질적 서술적 접근은 정확성과 통제성을 추구하는 객관적인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록 수행에 대한 초보자 수준이 비맥락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숙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객관화의 한계로 인하여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즉, 전문가적 실무의 모든 측면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려고 하면 무한회귀의 철학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므로 대신 특정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전문가적 수행에서 요구됩니다. 이론의 전망 및 개선점입니다. 세계 곳곳의 임상간호가 열정적으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를 지지하였으나 몇몇 학자들과 행정가들은 전통주의를 진척시키고 임상 실습을 위한 교육과 이론의 가치를 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매너의 견해는 현상학적이나 인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간호실무의 기능과 의미, 능력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각 현장에서의 연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관련 논문으로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이 직무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간호사는 전체 병원 인력의 56.2%를 차지하는 중요한 인력이지만 2013년 국내 443개 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6.9%이고 이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이직자를 포함하면 70에서 80%까지 이릅니다. 이에 이 연구는 2003년도부터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한 개의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경력개발 제도의 인식 정도와 직무만족, 이직 의도를 파악하여 국내 병원에 적용된 경력개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국내 병원의 경력개발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의 인식이 직무만족,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의 연구이며 2003년도부터 경력개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상급병원의 수술실 간호사 180명 중 전수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 10명을 제외하고 신입 간호사 25명, 일반 간호사 76명, 전입 1 간호사 44명, 전입 2 간호사 25명의 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7일 동안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대상자 1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6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6%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10부를 제외하고 154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 관련 특성 중 결혼 상태, 현 직책, 현 임상 경력 단계, 근무 형태, 연령, 수술실 총 근무 영역, 현 수술과 총 근무 경력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개인적인 성장 욕구와 직무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 이직 의도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이직 의도가 낮았으며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 이직 의도와의 관계는 대상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았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 이직 의도의 차이는 경력개발 제도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전임 2 간호사, 최근 1년간 위원회에서 월 1회 참여한 간호사, 최근 6개월 동안 시간의 근무를 주 3회 이상 한 간호사들이 이직 의도가 높았으며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직무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이 17.1%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기대 효과가 12.7%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습니다.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의 발전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 인식이 직무만족도,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도, 이직 의도 및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력개발 제도의 간호실무, 병동관리, 교육, 위원회 활동, 역할개발, 의사결정 증진, 직무만족 증가, 이직률 감소 등이 기대 효과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제도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평균 연령은 29.47세로 대부분 여성인 수술실 간호사는 경력개발 단계에 속하는 전임 간호사가 44.2%로 경력개발 단계에 속하지 않는 간호사보다 적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었고,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상자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기대 효과가 높을수록 이직 의욕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경력개발 제도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전임 2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 일반 간호사, 전임 1 간호사보다도 경력개발 제도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직무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직 의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첫째, 수술실 간호사의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경력개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력개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와 경력개발 제도의 개선 전, 후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간호의 전문성 유지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경력 간호사들의 이직 의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패트리시아 베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